자, 오늘 5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도 안 갔고 아주 기분 좋게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이런 종 같은 그 학원이라는 그 악마 같은 존재가 야, 이거 재밌잖아. 이씨, 솔직히 얘기해봐라. 재밌잖아. 자, 우리 오늘은 6학년 1학기 내용에서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주제긴 해. 여기 4단원 뭐 비와 비율인데 이게 조금 말 설명을 조금만 이래 쌤 의도한 대로 잘 돌아오면 은근히 애들 별 박형씩 가는데 대체로 어려워하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포인트 하나만 딱 찍으면 다 되고 요 단원 지나고 나면은 5단원은 뭐 여러 가지 그래프인데 이거는 보니까 애들 개인에 따라서 아 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돼요. 됐어요. 뭐 쌤 설명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혼자 막 풀더라고. 뭐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또 어떤 애들은 또 설명해 주니까 되게 불쾌하더라고. 아 선생님 저희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거를 설명하시나요? 그러고 그렇지 괜히 한번 그러더라고. 한번 해보게.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그래. 그래서 아마 이번 1학기 내용에서는 아마 오늘 설명 딱 지금 듣는 설명 요 부분이 그나마 제일 좀 집중해서 들으면 딱 되는 마지막 설명 딱으로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하나 버릴 거 있다 이 말보다 뒤에 거는 뭐 그다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됐죠? 자 일단 기대를 하고 한번 비와 비율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자 62쪽 내용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는데 지금 그 녹화가 되고 있지? 나오고 있네. 자 일단 첫 주제가 뭔가 하면 두 수를 비교를 해주는 거야. 비교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맛있는 게 두 개가 있네, 그지? 왼쪽에 있는 게 이거고 딸기고 오른쪽에 귤이 있네, 맞지? 그래서 여기에 딸기가 몇 개가 있노? 6개.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그려져 있어. 그다음 또 먹음직스러운 귤도 두 개 있어, 맞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 누가 물은 거야. 야 경호야 여기 딸기랑 귤 비교해서 얘기 좀 해봐. 뭐가 뭐 어떻게 더 많아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넌 어떻게 설명할래? 딸기가 어. 귤보다 4개 더 많아. 4개 더 많다. 그러니까 자 그게 뭔가 어떻게 했냐면 딸기 6개에다가 귤 2개를 빼가지고 뺏는 차이가 4개니까 야 딸기가 귤보다 4개가 더 많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또 어떤 사람 이런 설명도 가능할 거야. 6개를 귤의 개수인 2개로 나누게 하는 거야. 그럼 얼마야? 3이지. 이렇게 돼보면 어떻게 설명할래? 뭐라고 얘기할래? 딸기는 귤보다 3배 더 많아. 그치. 딸기가 귤의 3배야 라고 얘기해. 3배라고 얘기해. 왜? 나 아무것도 아닌데. 욕처럼 생각됐나요? 마음이 어둡군요. 내가 보니까 다크소울의 소유자야. 다크소울이야. 그지? 자, 그래서 어찌됐건, 자, 이게 차이를 이용한 거고, 이게 뭐다? 나누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두 양을 비교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쪽으로라도 뭐 둘 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우리가 배울 비와 비율은 1번, 2번 중에 뭐에 해당된 걸까요? 이 추측에. 2번? 잘 찍었습니다. 5대 5의 확률에서 2번입니다. 이걸로 하는 걸 할 거예요. 자, 굳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나누기로 얘기가 되는지는 자, 그 다음 샘플 한번 볼게. 이번에는 그냥 양을 딸기와 귤 요거 6개 2개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딸기 6개하고 귤을 하나로 묶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묶음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묶음이 하나가 있을 때 똑같이 아까처럼 자 딸기 6개에 귤 2개야. 됐지? 네. 그 다음 또 두 번째 묶음도 또 똑같은 게 있고 세 번째 묶음도 또 똑같은 게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묶음이 가고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묶음을 주고 했을 때, 자, 처음에 묶음이 하나 있을 때는, 묶음이 하나 있을 때, 자, 딸기와 귤이 이렇게 있으면 6개, 2개. 자, 됐죠? 네. 그러면 자, 묶음이 이번에는 자, 2개가 있어. 이렇게 2개. 그러면 전체 딸기 개수는 12개가 되고 얘는 4개가 되겠죠? 네. 그럼 또 조금 더 해보자. 여러분의 구구단 실력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이 숫자 못 채울까봐. 채울 수 있나? 네. 그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어? 한번 불러봐 그럼. 딸기 세 번째. 어. 18. 그럼 귤 세 번째. 6. 세 번째라기보다 묶음 3개인 거야. 그럼 묶음이 4개가 있으면 24. 24 그다음 8.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음이 늘어나면 계속 우리가 잘하는 구구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묶음의 개수에 따라서 딸기와 귤의 차이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차이점이 어떤지 보자는 거야. 우리가 아까 여기 1번에서 했던 게 두 수의 차이를 이용했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비교하는 자 첫 번째 방법으로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6과 2하고 차이 얼마야? 4. 4, 4, 4. 얘는 8. 8 그다음 12. 그다음 16.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수의 규칙 보니까 한 묶음일 때 4인데 이 묶음이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수가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나누기 방법으로 비교해 볼게요. 얼마야? 3. 3. 3. 3. 그런 게 편하네요. 그죠? 뭘 말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차이를 해도 되고 나눗셈을 해도 양 비교하는 데는 다 의사소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묶음이 여러 개로 가고 보니까 아까 여기 숫자 차이 갖고 하니까 묶음마다 계속 비교하는 게 틀려지네. 여기는 보니까 그냥 세배라고 하는 기준은 그대로 적용이 돼. 묶음이 몇 개가 있든 상관없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그냥 세배라고 하는 게 변함없는 거야. 네가 어디 가가 주머니 봉다리 똑같이 넣었다면 어디가 누군가한테 줄 때 몇 봉다리 주든 무조건 세배야. 딸기가 귤에 세배야. 끝. 알겠나?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지금 뭐 비교하는 방법은 세상에 이것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은 대표적으로 2개 했고 그게 어떤 의미로 비교되는지를 여기다 해놓은 거야. 자 그래서 자 우리 62쪽에 이제 예제부터 한번 해보자. 그 예제 1번에 보니까 자 여학생 21명 남학생 7명이야.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데 괄호 1번 봐. 21에다가 7 빼니까 얼마고? 14. 14. 그 다음에 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몇 명이 더 많아? 14명. 14명. 이건 빼니까 금방 나오죠. 그럼 바로 2번은요? 21 나누기 7을 하고 그게 3이다. 그래서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몇 배? 3배. 3배다. 맞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예제 2번. 자, 바로 1번, 2번 다 일단 먼저 채워보고 확인해. 그런데 다 했어? 네. 그럼 숫자 한번 불러볼래? 두 번째로 이민정보다 아까 9건, 18건, 27건, 음. 36건, 음. 45건 음. 정확고 아래는 변합니다. 음. 그리고 동화책수는 한국 이인전수의 4배. 4배. 그 다음에 변하지.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그렇지. 그렇게 잘한 거야. 그래서
지금 비교해주는 방법 크게 두 개에서 어떤 특징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비교할 때마다 변하면은 비교하는 게 좀 불편한 거야. 네. 하지만 지금 나눗셈을 가지고 몇 배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일정하게 나오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편리하다.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두 수의 비교는 요걸로 끝.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63쪽 한번 봐봐. 자, 거기에 보면 이제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 B는 rain이 아니죠. 어제 오늘 내리고 있는 비가 아닙니다. 그죠? 선생님이다 선생님. 아니,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거기 말 뭐라고 설명된지 봐.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땡땡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 자, 거기서 동그라미 여기다 칩니다. 나눗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비교하는 방법 중에 나눗셈으로 하는 거 방금 배웠죠? 네. 그래서 두 수를 이 나누기로 비교해서 나타낸 거, 그지? 비교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 이게 B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4라고 적고 이 기호를 적고 3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네. 이거 읽어봐라. 어떻게 읽어? 4대 3. 저안 가르쳐줬는데 바로 알잖아. 그게 동그라미 1번이잖아요. 축구를 많이 봐서 알아요. 그렇지. 우리 누구나 이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것들은 안 익숙할 건데 뭐 4와 3의 B 이건 그냥 생긴 대로 읽어주면 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읽기 방법 있죠.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별표를 치도록 합니다. 박스를 꼭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밑줄을 건너면 에 대한이라는 말 보이지? 에 대한 있고 그 앞에 숫자에 박스를 치세요. 에 대한. 자, 여기에 내가 이걸 표시하는 이유는 우리 이번 단원이 대부분 애들이 어려워한다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하나만 딱 짚어줄 건데 이것만 제대로 알면 쉽다고 해서 그 하나만 찝어준다는 게 이겁니다. 에 대한이요. 이게 중요한 게 어떤 숫자를 이렇게 글로 적어놨을 때 문장 내용에서 네. 그게 앞에 들어가냐 뒤에 들어가냐 때문에 애들 다 헷갈려서 틀려. 어차피 숫자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숫자 두 개 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 갖고 이 기호로 적을 건데 어느 게 앞인지 뒤인지 헷갈려. 그 기준은 에 대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걸 뒤에다 씁니다. 알겠나?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 봐. 자, 두 번째 거는 뭐 4와 3의 B 그냥 생긴 대로 그거는 그냥 읽으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자, 세 번째 거 4의 3에 대한 B. 그래서 3이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요. 에 대한이라는 말이 있어서 뒤로 간다고 외워두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도 이해됩니다. 3에 대한 4의 B라고 했잖아. 그래서 에 대한이 뒤로 가라 그랬다. 기억나지? 네. 여기에 에 대한에 해당된 얘를 어디로? 뒤로 가라. 이게 이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문장을 읽을 때 얘 기준으로만 보시면 안 틀립니다. 네. 자, 밑에 예제 3번 한 봐봐. 그렇죠. 자, 여기서 요 용어도 보자.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그 참고라고 하는 거 걸치고 갈게. 참고라고 돼 있고 B에서 기준에 따라 수를 쓰는 위치가 다릅니다 돼 있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뒤에 있는 박스입니다. 얘를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몇 배가 되는가 하는 게 B거든. 얘를 기준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3배라 하는 게 귤 기준으로 딸기가 3배잖아. 네. 만약에 딸기 기준으로 해보면 3분의 1배가 되죠. 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야. 항상 뒤에 있는 거 기준으로 앞에 게 몇 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박스가 뒤로 가는데 이게 뭐 기준입니다. 기준. 아시겠죠? 네. B에서 뒤에 있는 게 기준이야. 네. 자, 그래서 거기도 보면 감하고 사과라고 돼 있는데 감수와 사과수의 B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감하고 사과수의 그냥 B라고 했으니까
감이 앞에 가고 사과가 기준이야. 네. 그래서 4대 3. 그 다음에 사과 수와 감수의 비라고 해서 이번에는 감이 뒤에 놓여서 그지 기준이 되고 그래서 3대 4라고 적어야 돼. 그래서 적는 위치 순번이 바뀌면 이것은 같은 비가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밑에 예제 3번 한번 봐봐. 강아지 수와 고양이 수를 비로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는데 강아지 수와 고양이 수의 비 이건 그냥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자, 몇 대 몇입니까? 5대2. 5대 2. 5하고 점 찍고 2 적고 읽을 때 5대 2라고 읽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이제 유제 4번 봐봐. 괄호 1, 2, 3, 4번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물통수하고 컵수의 비를 어느가 앞에 적을지 뒤에 적을지 기준 잡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신경 쓰게 하는 게 뭐다? 에 대한이야. 네. 얘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차례대로야. 네. 자, 그렇게 해서 숫자 한번 넣어봐. 얘만 잘 집어내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데요. 했어? 네. 자, 우리 한번 차례대로 한번 불러볼까? 4번이요. 응. 처음 3대 8? 오케이. 첫 번째 3대 8 잘했고 그다음 8대 3? 8대 3. 3대 8? 에 대한이 뒤로 가라 그랬지. 물통이 뒤로 가야 된다. 아. 조심하라 했지. 바로 걸리잖아 봐. 8대 3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괄호 4번은 4번 8대 3. 컵수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컵이 뒤로 가서 3대 8입니다. 쌤말 맞지? 조심하라 했지? 네.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에 대한이 무조건 뒤로 가야 된다고. 바로 강조도 바로 틀리잖아. 이것 때문에 애들 다 틀려. 자 봐. 이걸 알면 왜 문제가 풀어지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저기 바로 뒤쪽에 65쪽 한번 봐봐. 65쪽이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예제 7번에 괄호 2번 봐봐. 지훈의 마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돼 있지. 그러니까 지훈의 마을의 넓이가 기준 양이가 인구가 기준 양이가. 넓이? 넓이가 기준이니까 뒤로 가야 되는 거야. 맞지?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애들이 이 말 뜻을 문장 읽으면서 기준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도 봐. 유제 8번도 봐. 질문이 뭐 120명, 30명 돼 있는데 학생 수에 대한 안경 쓴 학생 수에 대한이 6학년 학생 수제. 그러면 6학년 학생 수가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D. 그렇지. 그런 식으로 에 대한이라는 문장을 꼭 잘 찾아야 돼. 애들이 이래서 어렵다는 거. 뭔 말인지 알겠나? 그냥 한글만 읽으면 뭐에 대한 말 그냥 국어적으로 읽으면 그냥 뭐 그런 각각하지. 앞에 놓이면 앞에 적고 뒤에 적히면 뒤에 적게 된다고 사람이. 근데 에 대한은 무조건 뒤로 가라. 알겠나? 네. 얘를 잘 짚어줘야 돼.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63쪽까지 이해가 됐고, 자, 64쪽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비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비율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 자, 밑에 보면 자, 7대 10이라고 돼 있지? 네. 그 말은 선생님이 아까 못했나 항상 뒤에 적히는 게 기준이라 했잖아. 네. 그래서 그 기준 양하고 자, 앞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교하는 양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네. 자, 우리 비는 그렇게 위치 관계가 의미가 되어 있어. 그랬을 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라고 했어. 그래서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나누게 해주는 거야. 여기서도 귤이 기준이라서 앞에 거 딸기에다가 귤을 나눠준 거야. 얘를 기준으로 한 거야. 항상 알겠나? 네. 기준으로 나누어 주는 게 비율이야. 그래서 지금 아까 딸기하고 귤의 비율은 3이 되는 거거든. 네. 알겠나? 6대 2라는 비에서 비율은 3이야. 이해됐나? 네. 자, 그래서 여기 자 거기 저 형광색으로 덧칠돼 있죠. 비율이 뭐라고 돼 있노?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그래서 분수로 바꾸면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이건 거야. 이게 비율인 거야. 알겠나? 네. 자, 그래서 자 B가 지금 7대 10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비율을 구하려면 7 나누기 10인데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7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나오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세워라고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세워라. 시계 방향으로 세워라. 왜? 발음 잘해. 난 욕한 거 아니야. 세우라고. 시계 방향으로 세워라. 그죠? 발음을 잘못하면 잘해야 되죠.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서 해. 어른들 앞에서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오케이? 시계 방향으로 세워라. 짧게. 그죠? 자, 그러면 밑에 예제 5번 한번 보세요. 자, 3대 8 적어놨죠? 네. 비교하는 양, 기준양 각각 뭐야? 비교하는 영상은 8. 그치. 자, 그 다음 바로 이거는 5랑 12. 자,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밑에 예제 6번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줄에 4대 5 돼 있지? 네. 그래서 그 비율을 구하라 그랬는데 아까처럼 이 비율을 적으면 일단 분수로 표현되잖아. 네. 저걸 끝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소수로 표현해도 상관없거든. 네. 그거를 여기 책에서는 뭐 분수로도 나타내 보고 또 소수로도 나타내 보라 이 말이야. 네. 그럼 첫 번째는 4대 5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가 돼? 5대4? 아니 그거는 비잖아. 비율 분수로 나타내는 데 어떻게 5대 4? 아. 5분의 4 맞지? 네. 말을 잘못한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걸 소수로 바꾸면 5분의 4 소수로 바꾸면 얼마야? 10분의 8? 그게 소수야? 이런 게 소수인데요. 0.8? 그렇지. 자, 그럼 두 번째 줄은 자 7과 10의 비는 몇 대 몇? 10분의 7? 지금은 내가 몇 대 몇 하고 물었는데 아. 지금 아무 생각 없죠 지금. 7대 10? 7대 10이라서 비율을 구하니까 몇 분의 몇? 10분의 7 소수를 나타내면 0.7.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또 마지막 세 번째 20에 대한 9의 비니까 몇 대 몇? 9대 20. 그렇지 9대 20이고 시계 방향으로 세워서 비율은 20분의 9 이런 식으로 하라 이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이거 소수로 바꿔볼까? 어떻게 바꿀래? 0.45? 자 그렇죠 뭐 니는 알지만 자 방송번호 너네 알고 있는가? 얘를 분모를 100으로 바꾸어서 5 곱해주면 100분의 45라서 0.45라는 소수가 될 수도 있다. 맞냐? 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비율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65쪽에 이제 이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제 문장으로 질문을 하지요. 맞죠? 네. 자 거기에 예시로 나와 있는 거 봐. 기차가
2시간 동안 260km를 갔을 때 기차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 시간이 기준이고 거리가 비교하는 양이죠. 네. 그래서 적는다면 문제에서 거리를 앞에 적고 시간을 뒤에 적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몇 대 몇 대냐면 260대 2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B에 대한 비율을 구하라는 거야. 비율은 뭐라 하더노? 이것에 대해서 뭐 우리는 시광세, 시계 방향으로 세우라고 했지. 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시계 방향으로 세우니까 네. 2분의 260이 돼서 130이라는 비율을 가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돼? 네. 너무 멋지게 설명해. 예? 이해가 쏙쏙 되지? 아니, 간 이해 안 된다 하는 거야. 이해돼야 돼. 저는 두 번째, 어떤 야구 선수가 25타수 중에서 7안타를 쳤다.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 그러니까 뭐가 뒤로 가야 돼? 전체 타수. 그렇지. 타수가 뒤로 가야 되죠. 그리고 안타가 앞에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친구의 비율을 구하라 그러니까 25분의 7 이렇게 구한다 이 말입니다. 문장 읽는 법 알겠죠? 그래서 자 밑에 문제들 예제 7번, 8번, 9번 풀 때 여러분은 밑줄 긋습니다. 어디에? 에 대한이라는 것에 밑줄 숫자에 네모나 동그라미 쳐서 확실하게 어느 게 뒤인지 알고 비율 구하세요. 그러면 답할 수 있습니다. 65쪽 빼보세요. 무엇을 집중해서 봐야 될지 알겠지? 나도 안 추워. 반팔 반바지. 안 추운데. 이야 건강한데. 쌤은 선교육해서 있다가 외투도 배우려고 그랬는데 경호 튼튼해. 응? 문장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에 대한만 집중해서 보니까 조금 구조가 보이지. 그걸 넘어서면 쉬운 거고 그게 거기서 막히면 좀 어려운 겁니다. 딱 에 대한 에 대한.
했니? 하고 있습니다. 좀 뭐 이렇게 막히는 모이네. 쉽지 않지? 알겠긴 했는데 유제 8번이 약간 찍었습니다. 헷갈려서. 찍을 게 뭐 있노 여기서. 자, 예제 7번 봐봐. 자, 일단 문제 보면 지훈의 마을의 넓이에 대한 인구기 때문에 넓이가 기준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기준 양은 거기 숫자로 보면 넓이가 4제곱킬로니까 4제곱킬로에 동그라미 치고 비교하는 양은 옆에 있는 5,600명. 자, 그래서 비율은 항상 기준 양이 분모로 내려가야 돼. 맞지? 그래서 분모가 4면 분자 5,600에서 1,400. 자, 이거 쉽게 구할 수 있겠나? 근데 유제 8번은 왜 어려웠을까요? 자, 보세요. 6학년 학생 수에 대한 계수니까 6학년 학생 수가 분모로 가면 돼. 그럼 120. 그 다음에 안경 쓴 학생 수가 비교하는 양이 돼서 학생 안경 썼는 게 30명. 그래서 120분의 30. 끝. 120분의 30을 그자 120분의 30을 자 일단은요. 거기서 이걸 모르겠구나. 일단 약분하면 4분의 1 아니야? 이걸 모르셨군요. 내가 요거 한번 외워두자 그랬다. 여기서 가는 방법은 알잖아. 4분의 1이 25 곱하기 해서 100분의 25인 건 알지 않니? 이렇게 해야죠. 이걸 모르셨군요. 그 다음 유제 9번은 자 흰색 물감이 분모로 가야 되니까 100분의 분자가 검은색이다. 맞지? 여러분의 소울이죠. 그죠? 어두운 영혼의 소유자들 맞나? 인정하는 듯한? 난 무조건 화이트 소울이죠. 그래서 100분의 8 해서 0.08 됐죠? 자 좋습니다. 이러면 정말 이제 큰 덩어리의 고비들을 다 이제 넘겼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만 이제 내용을 하면 이제 다 된 거고 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쓰는 비율이 있어. 퍼센트 들어본 적 있나 없나? 내일 비가 올 확률 뭐 80%입니다. 뭐 60%입니다. 우리 항상 백분율로 맨날 비를 얘기했거든. 퍼센트 많이 들어봤지? 이제 그걸 배울 거야. 자, 애들이 요 백분율 가르쳐 놓으면 여기서 애들이 막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데 제가 조금 끊고 갈까? 이건 다 한꺼번에 설명이 다 돼 있어서 문제 좀 풀려보고 지내는데 한꺼번에 나가면 또 잘 모한다 하고 난리 칠 것 같은데. 자, 그 68쪽에 1번에서 6번까지 먼저 풀어봐. 1번에서 6번. 1번 6번까지만. 알지? 오늘 너 시험 칠 거 출력 좀 해야 돼.
어때? 6번까지 다 했니? 6번 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네가 시험 칠 부분인데 오늘 비와 비율은 빠졌습니다. 비와 비율 챙겨 넣어줄까? 할래? 안 되실 말씀. 자, 답 확인해보자. 자, 1번에 4대 6. 그 다음은 뭐겠노? 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 그 다음 불러보세요. 2번 음. 7대 8. 그렇지. 그 다음은 15분의 11 틀렸죠. 아니 3번에 몇 대 몇? 15분의 11. 15대 11. 혀에 마비가 오시나요? 말 헷갈리나? 15대 11. 그 다음 4번은 3대 12. 그렇지. 에 대한 무조건 뒤로. 자, 그러면 5번은 분수는 16분의 12. 뭐 그것도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문제에서는 보통 우리가 무조건 분수를 뭐로 적어야 된다? 기하 분수로 적는 걸로 하고 4분의 3으로 적는 걸로 할게. 그 다음은 소수로 나타내면 0.75. 그렇지. 그 다음 6번에는 6번 다못 풀었는데요. 9에 대한 9의 비니까 2가 기준 양이어서 2분의 9 맞지? 근데 2분의 9가 가분수기 때문에 대분수로 4와 2분의 1로 적어주면 딱 좋겠고 그래서 소수는 4.5 얘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백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백분율은 뭔가 하면 그 우리가 아까 비율이라고 하는 게 그 기준 양을 분모를 해서 뭘 이렇게 하잖아. 맞지, 그지? 근데 그 기준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의 그 비율을 우리는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백분율. 그죠? 비율인데 기준 양이 100이란 얘기야. 그래서 백분율이야. 이해가 돼? 그래서 그 분모에다가 기준 양을 100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풀면 되는 거야. 그 백분율이라는 말 뜻에 의하면.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예시가 자 25분의 13이라고 하는 비율이 적힌 거 있지? 맞지? 그러면 분모가 25니까 그 분모가 기준 양이니까 25라고 하는 기준 양을 100으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하면 돼? 4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25분의 13에다가 분모 분자에 4를 곱하기 해서 적으면 어떻게 돼? 100분의 얼마가 되노? 100분의 52제. 그래서 그냥 52%가 된다 이거야. 그게 백분율이야. 우리가 퍼센트 계산할 때 그런 방법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방금 내가 얘기해 준 그 방법이 원래 백분율의 의미에는 가장 잘 부합되는 풀이가 맞긴 하거든. 그런데 그 방법으로 풀면 문제가 한 게 있어. 지금처럼 분모가 25인 경우에는 4를 곱하기 해버리면은 100이라고 쉽게 나오니까 요걸로 적어주고 이 친구가 52%다라고 바로 답을 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분모의 값이 이렇지 않다. 만약에 뭐 30분의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지금 이렇게 하자. 계산 쉽게. 자, 30분의 3이라고 줬고 했다고 치자. 그럼 얘를 100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곱할 수가 적당하게 잘 있니? 없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분율의 정의에는 가장 잘 부합된 풀이이지만 딱 이렇게 곱해서 100이 만들어지는 수로 분모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산상 불편한 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 두 번째 방법을 강조하고요. 이 두 번째 방법은 머리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식하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100을 곱하기 하면 됩니다. 그게 백분율이에요. 무조건 뭘 곱해라고? 뭘 곱해라고? 100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봐.
25분의 13이제 그냥 100만 곱하면 돼. 이래버리면 자 얘를 약분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 네. 하면 딱 52%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치? 됐나?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자 30분의 3 같은 거 있죠?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100 곱하기 하세요. 자 3으로 약분하면 1이고 10이죠? 10하고 100하고 약분하면 10 남죠? 10% 끝입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가세요. 또 만약에 뭐 5분의 2 이런 거 있죠? 뭐 당연히 여기다가 20을 곱해서 가도 됩니다만은 그냥 100 곱하세요. 무지성으로 가도 됩니다. 뭘 곱하라고? 100, 그렇지. 지금 벌써 2번, 3번 반복해줬다. 얼마 곱하라고? 100,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5랑 100이랑 약분 되죠? 네. 그래서 얘는 4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게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의 정의 자체는 기준량을 100으로 만드는 거라서 1번 풀이가 부합되는 게 맞아. 네. 하지만 계산에서는 그냥 곱하기 100 하는 게 가장 편하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 66쪽을 다 풀어보세요. 다 풀었어요. 쉬운 값지? 응? 설명이 너무 멋졌네. 저 표정 뭐죠? 자, 예제 10번에 방법 1번의 숫자 뭡니까? 34, 68, 68, 그렇지. 그 다음은 34, 100, 68, 68, 그렇지. 자, 유제 11번도 35, 18, 34, 44, 그렇지. 35, 18, 30, 44. 자, 아까 방법 1번으로 안 풀고 그냥 곱하기 100만 하면 된다니까 너무 쉽죠? 맞죠? 예. 자, 좋습니다. 자, 이제 67쪽. 이제 제일 마지막 주제입니다. 만약에 이 백분율로 하는 이 문장의 식이 눈에 잘 보인다면 이 답은 잘 배운 겁니다.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자, 예시 문제 보겠습니다. 관람석 수가 500석인 공연장에 350명의 관객이 예매했을 때라고 돼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뒤에 그 앞에는 뭐에 대한 뭐에 비라고 해서 무엇을 기준량 즉 분모에 적을지 혹은 비라면 뒤에 적을지 힌트가 있는데 지금은 그 힌트가 없고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예매율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그 예매율이 뭘 기준으로 하고 무엇을 비교할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지어야 돼요. 여기서 어려운 거 애들이 좀 헷갈려하더라고. 예매율이니까 그렇잖아. 내가 미리 극장이나 어디 공연 갈 때 미리 표구하는 게 예매잖아.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500석이 있는데 500석이 모두 팔리면은 예매율이 몇 프로인 거야? 100%. 그 어떻게 되냐면 500분의 500이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350명이니까 전체 좌석분에 350개가 팔렸다. 이런 비가 되겠구나. 이게 예매율이겠구나. 이거를 너네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쉽게 푸는 거고 이걸 모르면 이걸 틀리는 거야. 알겠나? 항상 그래서 보통 어떤 율이라고 하는 건 전체에다가 거기서 요구한 내용 이제 예매라고 하면 예매되는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비교하는 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전체 양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500분의 350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물건이 자
2,000원짜리가 있는데 자 여기에 400원을 할인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할인율은 어떻게 되겠노? 뭐분의 뭐겠노? 할인율은 2,000분의 400? 그렇지. 전체 2,0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400원이 할인됐으므로 2,000분의 400이 바로 할인율이 된다는 거야. 얘만 만들 수 있으면 이제 되는데 애들이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 이해됐나? 네. 요 말을 잘 국어적으로 좀 이해해 줘야 돼 여기는. 자 거기서 그래서 예매율은 전체 관람석 수 분의 예매한 사람 수. 그 다음에 이 예매율은 이건데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100을 곱하기 해서 퍼센트로 바꾼 거야. 이해가 되나? 네. 그래서 봐 여기 책에도 보면 그래서 500분의 350 곱하기 100 적어 놓은 거야. 콜? 네. 그래서 70 나왔으니까 70%. 그 다음에 자 200원짜리 사탕을 180원에 할인해서 판매했다고 해서 할인율을 구하라 그랬지. 백분율로. 그러면 할인된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 아까 여기도 얘기했지만 200원짜리 180원에 팔았으면 할인된 금액은 얼마야? 20원. 20원이잖아. 그럼 할인율은 전체 200이라는 전체 가격에 20원 깎아줬다. 됐니? 네. 여기다가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야. 이해된? 네. 그럼 몇 프로겠노? 자 여기서 뭐 약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됩니다. 12죠? 네. 12죠? 네. 그래서 10.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니까 10%.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별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네. 자, 그럼 한번 먼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제 12, 13, 14 해보세요.
그냥 풀어지냐? 하고 있습니다. 응? 하고 있습니다. 다 풀었어요. 안 했니? 네. 자, 확인해 봅시다. 67쪽에 예제 12번 주역이 골 성공률은 30번 차서 12번 넣었으니까 성공했는 비율이니까 그지? 30분이 12에다 100 곱해서 40이 돼서 40%. 그 다음 자 유제 13번은 전체 400명분의 240 거기다 100을 곱해주면 60이 나와서 60%. 자, 그 다음에 유제 14번 여기가 조금 그거 할 수 있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2,000원짜리인데 1,600원에 구입했으니까 400원 깎아준 거야. 네. 그래서 할인율 구하라 그랬으니 자 할인된 금액 400원 구하고서 2,000분의 400 그리고 100 곱하기 해서 20%으로 20% 됐죠. 네. 자 이제는 네가 풀어야 할 시간이야. 자 지금 자 68쪽부터 문제를 쭉 풀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따가 저뭐 일정 시간까지 문제 연습하고 딱 과제를 줄게. 아 아니다 내 과제를 미리 좀 결정을 지을까? 아 미리 얘기해 주지. 점을 지고 왔어요. 어? 뭐라고? 알림장을 지고 왔을까요? 야 내 그 저 책에 붙이라 했잖아. 지고 왔을까요? 이 자식이 안 왔을까요? 왜 그러면 선생님이 맞춰보시죠. 들고 왔겠지. 안 들고 왔으면 사망이야 사망. 오늘 5월 6일이죠. 자 오늘은 자 우리 여기 이제 개념편의 71쪽까지 좀 속다가이 속다. 그다음 유형 지난번 58쪽까지 해서 상담은 마무리가 되었고 일단 뭐 다음 시간에 애들 오면 뭐 질문 좀 받고 할게. 그래서 여기에 오늘 어려운 카페까지 다 해버려야지. 딱 요거는 67쪽까지 그죠? 그래서 오늘 자 부교재 한 20개 주면 안 되겠나? 저는 최선을 어디까지 풀까? 오케이. 그러면 너 최상위 과제 할게. 지난번에 89쪽까지 돼 있었거든. 저는 지난번에 과제가 없었던 걸로 요 앞전에 돼 있는 게 89쪽까지라. 오 거의는 다 했네. 중간에 끊고 가서 맞지? 네. 거짓말 치거든. 저거 한 장 더 넘겨볼까? 자 그쪽에 95쪽까지 하면은 몇 문제 정도야? 거의 나오나? 5개 되니까 15. 16개. 그래? 오케이. 그럼 너 95쪽까지. 됐지? 자, 지금 숙제할 시간이 주어지니까 양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버리면 지금 여기 이제 개념편 문제 먼저 다 풀어보시면 뭐 20개 줄여버리고 거의 유형편 중심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너네도 지금 문제 풀이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과제도 아까 불러뒀으니 자, 문자로 넣어줄게. 그래, 오늘 여기까지네.